핵 없는 한반도, 경제 번영을 이루는 북한, 이게 정말 가능해질까요? 전 세계 이목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 쏠려 있습니다. 물론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한반도 평화만큼이나 궁금한 게 바로 수혜주, 이른바 대북 테마주일 텐데요. 오늘 뉴스 시간에는 대북 테마주를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이대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대북 테마주 저희도 한번 이야기는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글쎄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계속 오를 것 같습니까? 아마 MTN 시청자분들은 한 1년 반 가까이 대북 테마주 얘기를 지금까지 계속 들으셨을 텐데 이게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대북 테마주에 한 번도 투자 안 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한 사람은 없다. 매수해본 사람은 없다. 그만큼 이제 거의 뭐 국민주가 됐다고 하기도 하고 아난티 같은 경우에 대장주 얘기도 듣는데 김영롱 앵커가 보시기에는 대북 테마주가 오를 것 같아요? 뭐 저희가 방송상에서 말씀드리기로는 이게 뭐 대북 제재가 여전히 남아 있고 실적으로 확인되는 게 없으니 이렇게 저희가 말씀드리기로는 하지 마시는 게 정신 건강에 좋다. 지금으로서는 얘기는 드립니다만 시장에서 어제도 그렇고 물론 탄력은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만 오늘도 그렇고 계속 오르니까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관심들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그 어떤 전문가들도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대북 테마주 사십시오 아마 이렇게 이야기는 못할 거예요. 이제는. 부담스러운 수준이라는 거고 사실상 트레이딩의 영역이지 투자의 영역은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게 대세인 것 같고 2017년 말 대비로도 뭐 현대 엘리베이터가 그나마 적게 오르긴 했는데 2배 올랐고요. 아시다시피 뭐 아난티, 대아티아이 5배 올랐고 부산산업은 6배 올랐습니다. 향후 주가도 역시나 이 뉴스 플로우에 따라서 갈릴 거다. 이게 중론이고요. 그러면 취재를 해보면 다른 전문가들 이야기는 또 어떻습니까? 그래서 뭐 물론 이게 큰 공모 펀드에서 담는 종목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사봐야 뭐 투자 자문 쪽이나 아니면 헤지 펀드 일부에서 사고 팔고 하는 정도인데 일단 전반적으로 보면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뭐 예전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 4월 남북 정상회담이라든지 작년 6월 1차 북미 정상회담 때만큼은 아닌 것 같고요. 사실 많은 분들이 아마 아실 겁니다. 테마주의 모멘텀이라는 게 실체와 멀면 멀수록 강하고 실체에 가까워질수록 그 모멘텀이 약해지잖아요. 지금 어느 정도에 와 있는지 아마 투자자분들도 많이 아실 것 같고요. 한 헤지펀드 매니저가 말하기를 이제는 좀 이익을 실현하는 구간인 것 같다. 그리고 나중에 어떤 뉴스를 확인한 후에 재매수하는 전략도 그때 가서 보는 게 나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해서 뭐 스몰 딜이든 뭐 빅 딜이든 잠시 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만 모멘텀이 추가되려면 더 큰 뉴스가 나와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더 큰 뉴스라는 게 이번에는 어떤 가시적인 성과라는 기대감들이 있고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은 이틀 일정으로도 열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지난 북미 정상회담과는 또 다르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더 갈 수 있다라는 얘기도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지난번과 비교해서 이번 흐름은 좀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그 KB증권에서 남북 경협주 133개 수익률을 조사를 했더라고요. 남북 경협주가 133개나 된다는 것도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아무튼 가중평균은 아니고 단순한 산술 평균입니다. 이게 1차 북미 회담 그 이전에 3개월간 19% 올랐고 그 이후에 3개월간 또 19% 올랐더라. 그리고 1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30거래일간 62% 평균적으로 올랐더라. 이런 계산이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오르긴 올랐습니다만 짧은 기간에 단기간에 많이 올랐다라는 게 이제 과거 데이터고 물론 이거는 과거의 이야기이긴 합니다. 그 이후에 얼마 떨어졌더라 그건 없네요. 그 참 최근에는 그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그럼 직전 3개월간은 얼마 올랐느냐. 지난주 기준으로 23% 올랐대요. 그러니까 1차 정상회담을 앞두었을 때보다 2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더 많이 올랐다라는 거겠죠. 한번 그 이후에 그러니까 북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도 봐야 될 것 같고 이후의 흐름도 저희가 좀 조심스럽게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번 2차에서는 나올 수 있는 결과물 그러니까 모멘텀이 될 만한 뉴스라면 뭐가 있을까요? 지금 뭐 많이들 들어보셨겠습니다만 이게 스몰 딜이냐 빅 딜이냐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몰 딜이라 하면 영변 핵시설 동결 혹은 폐기 그리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설 동결 그리고 가동 중단 정도가 나오면 모두가 기대한 수준의 스몰 딜일 거다라는 예측이고 빅딜 정도가 되려면 영변 핵시설 말고도 다른 우라늄, 플루토늄 시설, 신고, 폐기, 검증 또 핵탄두를 해체하거나 반출하거나 기타 핵물질까지도 폐기하겠다라는 뉴스 정도는 나와야 빅딜로 볼 수 있다는 거고요. 왜 빅딜, 스몰딜 이야기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북한의 경제 제재를 완화하는 그 규모도 갈리기 때문인데요.
혹시나 또 트럼프 대통령이 내일 뭐 기자회견 한다고 하니까 직접적으로 경제 제재 완화라든지 아니면 북한에 대한 투자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하는지 이것도 단기 모멘텀 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은 있습니다. 참 지금 분위기라면 오히려 북한 측에서는 빅딜을 할 수도 있겠다 싶으면서도 미국 측에서 얼마나 경제 완화를 해줄 것이냐도 좀 그렇죠. 궁금해지는 상황인데 결국 상응하는 조치들이니까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내일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시점부터 앞으로 시장을 볼 때 좀 눈여겨봐야 할 핵심 키워드 아니면 뉴스들 뭐가 있을까요? 앞에서도 테마주라는 건 실체에 근접할수록 모멘텀이 떨어진다라는 과거의 사례 말씀드렸는데 네. 이게 테마주라는 게 많이들 아실 거예요. 이제는 꿈을 품었을 때와 네. 꿈만으로 달려갈 때랑 이제 계산기를 두드려야 하는 시기가 다가올 때는 긴장감이라든지 이게 달라지잖아요. 예. 만약에 대북 테마주 밸류에이션을 따져봐야 하는 시기가 도래한다. 어떨까요? 이거는 너무 부담스러워지죠. 아찔해지는 거죠. 예. 그럼 뭐 많은 분들이 이미 다 알고 투자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착공식만 하고 착공은 하지 못했던 철도, 도로, 이 현대화 사업이 과연 실제 이루어질지 그리고 금강산 관광 재개도 뉴스는 많이 나왔습니다만 이게 실현되는지를 주목을 해야 되고 더 중요한 건 실현이 된다 하면 사람들은 밸류에이션을 따지게 될 거라는 것. 예. 그겁니다. 이성적으로 다시 한번 계산기를 두드리는 시점이 온다면 다시 한번 주가에도 큰 변화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그 전까지도 흐름들 저희가 계속 지켜보면서 간간히 업데이트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대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